안녕하세요. 미국 남가주 이야기, 줄여서 미남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는데 오늘도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고 나서 케미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또 모셨습니다. 방고입니다. 방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고가 뭔지 알죠? 네, 방고등어. 아니, 방고죠. 반고죠. 반고등어가 아니라 자반고등어가 아니라 반고. 그래서 아무튼 케미가 좋다 그래서 저도 막 용기가 나서 앞으로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감사드리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부동산 매입할 때 부부 공동 명의가 좋을까요? 이렇게 답이 왔는데 이건 아마 베스팅 그 등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조금은 예민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네. 공동 명의가 좋냐 아니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좋냐. 앞으로 두 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틀릴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뭐 공동 명의를 하셔도 되고 각자 하셔도 되고 이건 사실은 그 상황 따라 조금은 틀리겠지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네. 부부가 혼인 신고를 리걸리 합법적으로 한 이후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포함해서 이제 재산은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뭐 얄짤없이 몰래 가가지고 뭐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수 없죠. 남편이 뭘 사도 와이프분 재산이고 그래서 공동 소유로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지라고 저희가 이제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부부로 이루어진 다음에 사는 모든 재산은 두 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은 이제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혼자 사시고 싶다. 혼자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제 몰래는 안 되고 클레임 딜. 그렇죠. 예,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퀵 클레임 포기한다는 포기 각서. 나는 내가 집을 사는데 네. 알고는 있다. 그러나 그렇죠. 예. 이름은 빼줄게. 이름은 빼줄게. 그렇지만 나중에는 얄짤없어. 그렇죠. 요거를 받으시면 혼자 명의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혼자 명의로 본인 혼자만 희망한다고 되시는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다른 이제 저희가 아니라 이제 특별한 그 목적에 의해서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많으시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사실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네. 만약에 공동으로 부부가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면 조인트 테넌시로 많이 하죠. 예,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허스밴 앤 와이프인 경우는 조인트 테넌시보다는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도록은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베스팅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할 텐데요. 한 5가지 베스팅이 있어요. 제 의견은. 처음에 말씀하신 소울 오너십, 단독 소유권, 이건 개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리걸 퍼슨이라고 그러죠. 코퍼레이션 형태로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소울 오너십. 그다음에 조인 테넌시. 조인 테넌시는 둘이거나 그 이상의 소유인데 동등한 소유권. 라이트 오브 서바이벌십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코트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서 그 프로베이트 같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이 나머지 분들한테 자동으로 양도되는 거고요. 한 분이 유언이 가능하죠. 유언이 가능하고 본인 소유권을 또 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인 테넌스가 그런 내용이고 테넌스 인 커먼은 뭐냐면 여러 명이 공유 재산권의 형태예요. 지분이 꼭 같지 않아도 돼요. 50, 30, 20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각자가 그 유언이나 양도가 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프로퍼티를 팔려면 이 사람은 팔고 싶은데 난 안 팔아. 이렇게 되면은 그 코트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티션 오브 액션 타일이라는 코트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여러분 테넌스 인 커먼으로 집을 살려고 그러면요. 융자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은행에서 까다롭게 보죠. 네, 까다롭습니다. 그 네 번째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아까 말씀하신 동안 뭐 결혼 동안에 부부 소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유언이 가능하고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그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죠. 네네. 둘이 부부인데 허즈번과 와이프인데 보통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죠.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그러면 와이프한테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 맞나요? 이게 이제 조금 보충적으로 네. 설명을 더 추가를 하면 커뮤니티 프로퍼티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서바이버십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즉 남편, 와이프인데 제가 깨까다 가면 제게 뭐 고스란히 여기로 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 서바이버십이 없는 경우는
허즈밴 앤 와이프지만 각자 자신은 각자가 이런 경우는 이제 돌싱들이 다시 합쳐진 경우, 자식들이 계시고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들 이렇게 좀 가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인컴 프로퍼리 목적이라면 이제 테넌시 인 파트너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LLC나 LLP로 이제 리미티드 라이어리티 파트너십이나 리미티드 라이어리티 컴퍼니 형태로 하는데 이거는 그 CPA 세무사나 아니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 그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데 설명 엄청 느렸는데 보통 그냥 하실 때 복잡한데 뭘로 하면 되나요? 그러면 조인트 테넌시 아니면 커뮤니티 프로퍼리 그죠? 네.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자, 2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자, 그다음에 질문이 미국에서 아파트 렌트 후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자 나가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페널티가 있죠? 대답은 예스입니다. 왜냐면 계약 기간이라는 거는 어떤 약속한 기간인데 그 1년 리스를 약속을 했는데 네네. 뭐 지 멋대로 한 6개월 살다 나가면 당연히 그에 대한 그렇죠. 책임이 있기 네. 때문에 페이멘트를 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피해갈 수 있는 거는 집주인의 동의하에 만약에 내가 1년을 계약했는데 뭐 3개월만 살았어요. 네. 9개월 동안 내는 게 억울해요. 그러면 집주인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네네. 테넌트를 지금 살고 있는 분이 구해서 우리가 서블리스라고 그러죠. 네네. 서블리스의 개념으로 구해서 뭐 채워넣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전적으로 이제 집주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혹시라도 서블리시 즉 그 내가 세입자가 놓은 테넌트가 뭐 페이먼이라는 의무를 안 했을 때는 본인한테 또 책임이 오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게 제 대답입니다. 보충 의견. 저는 뭐 그냥 계약하셨으면 끝까지 좀 사시라. 안 그러면 여러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질문도 올라왔네요. 아파트 테라스에서 바베큐를 해도 될까요? 네. 아파트 테라스에서 바베큐를 해도 될까요? 일단 고기는 나가서 구워 드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은데 물론 그 리스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화재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허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몰래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매니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보통 통상이긴 한데요. 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가끔가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네, 네. 독립기념일 때 막 이렇게 네. 막 옆집에 연기 냄새 나는 줄 모르고 불나는 줄도 모르고 막 맛있게 뭐 맞습니다. 냄새 막 네. 피는 분 계신데 네, 그래서 뭐 절대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또 이웃을 생각해서 또 화재 위험도 있으니까 뭐 매니저한테 한번 물어는 보시되 아마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요새 한인분들 비즈니스도 어려운데 나가서 드시도록 매상 좀 하십시오. 올려주고. 매상 좀 올려주십시오. 제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사무소의 규칙에 그 규칙을 물어보라. 물어보고 하면 하자 없죠. 네. 그다음 네 번째 질문 또 올라왔네요. 네. 여기 이제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네. 물어보셨습니다. 사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납세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모든 의무에는 똑같아요. 차이가 없는데 가장 큰 의무는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투표권.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또 없는 게 있죠. 그 배심원. 여러분 이거 미국에 살다 보면 참 배심원 끌려다니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럭키하게 저는 뭐 이렇게 몇 번 피해 갔는데 뭐 며칠 동안 그냥 꼼짝 말고 쫓아가서 그렇죠. 대기되고 막 그러는데 그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영주권자는 그거 없습니다. 시민권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영주권자로. 아이고 골치 아파요, 뭐 할 때는 신경 쓰여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다 동등한데 어떤 학비 혜택이라든지 자녀 혜택 다 비슷합니다. 네네. 그러나 투표권과 그 배심원의 쪽에는 거기서 빠지라. 왜냐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대답입니다. 네네. 추가 설명.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고요. 뭐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은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제 와이프는 시민권이고 저는 영주권인데 들어오면서 길에 갈려가지고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잠깐 또 네, 맞아요. 이산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게 조금 더. 자, 집 그 렌트를 할 때 뭐 기간이라든지 뭐 단위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질문 내용을 이해 못 하겠고요. 집 렌트할 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 어떤 텀으로 렌트하나 그러는데 네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죠. 아파트 같은 그렇죠. 경우.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씩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간혹가다 뭐 2년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3년, 4년도 할 수 있죠. 상호간에 뭐 계약만 그렇죠. 되면. 네네. 예,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년 정도씩은 한다는 거. 네네. 이렇게 그냥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네, 이거 뭐 그냥 넘어가죠. 네네네. 뭐 특별히 추가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6번. 한국처럼 미국 집 구할 때 창문 방향이나 집 방향을 봐야 하나요? 한국은 남향집을 선호하죠. 네, 참고적으로. 그렇죠. 남향. 남향인가를 확인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예,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에서 남향집을 왜 좋아할까도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통풍도 잘 되고 햇볕도 잘 들고 네. 또 습하지도 않고 뭐 햇볕도 잘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사실 이 남가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시사철 햇볕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면 햇볕을 피할까를 좀 생각을 좀 맞아요.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향이 여기서는 어쩌면은 그렇게 많이 그 어떤 풍수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벗어나서는 실리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그 적용이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히려 그 남쪽 방향에 있으면 아침 해, 점심 해, 저녁 해 다 받아가지고 보죠. 예, 굉장히 더 좀 짜증나죠. 네, 굉장히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불편하시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좀 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가주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 집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상상하셔야 돼요. 현관 들어가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패밀리룸이 있죠. 또 지나가면 주방이나 리빙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살고 있는 거주하는 공간이 사실은 남향집에서 본다 그러면 북쪽이에요. 뒤쪽이라고. 네. 그 주방이나 뒷쪽이 다 북쪽 방향으로 페이스하기 때문에 북향집도 거꾸로 보면 그쪽 뒤에가 예, 선할 수 그러니까요. 있어. 이게 굉장히 또 헷갈려요. 네. 어디 남향이 대문이야, 창문이야? 그러니까 남향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맞아요. 대문이 남향인데 네. 사실은 미국 집은 들어가서 저 뒤쪽이 그렇죠. 맞습니다. 주로 생활 공간이에요. 네, 네, 네. 뭐 주방이라든지 그렇죠. 리빙룸이나. 네. 그래서 거꾸로 북향집도 괜찮다. 네. 저는 향보다는 창문이나 이런 어떤 자연 채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다. 네. 어느 쪽 방향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미국 오자마자 집을 과연 매매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또 만약에 집을 구매일 것 같은데 구매하면 네.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이런 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틀렸습니다. 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이제 보통 영주권자나 시민 여기 이제 이민 오시려는 분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인 론이라는 게 있죠. 네네. 포리너 론이 있어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아는 제 예전에 손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시면서 자녀가 유학생이니까 유학생활 4년 동안 집세 내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집을 사줬어요. 네. 사주는데 그 송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네. 언리밋으로 보낼 수 있고요. 대신에 집 그 매매 계약서 에스크로 페이퍼를 은행에다 보내줘야 되고 한국에 한국에서는 그쪽으로만 또 송금이 가능하고 그래서 4년 유학 잘 마치시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다시 재테크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뭐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요새 글로벌이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격만 되면 사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예. 요즘에 또 근데 그 팬데믹 때문에 은행에서 네. 외국인 융자가 조금 힘들어졌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리곤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 계시나요? 융자는 거의 다 됩니다. 네. 이자율이나 이런 거지만 요새 프로그램들이 다운, 그러니까 한국말 뭐라 그래? 다운, 보증금, 계약금, 다운페이. 다운페이. 다운페이를 뭐 50%, 40%, 30%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은행은 있으니까. 네네. 뭐 한국에 뭐 신한은행 여기 나와 있지만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데서 다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8번 질문으로 갈까요? 벌써 8번인가요? 진로우에 렌트 매물이 별로 없네요. 이분은 진로우만 보시나 보네요. 그러네. 다들 어디서 집 구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렌트 구하시는 거 말씀이시죠? 이분이 그죠? 집 구하시는 건가요? 렌트 매물이 별로 없네요. 네. 이런 자, 거네요. 오케이. 그럼 렌트 매물하고 집하고 네. 첫 번째 렌트 매물은 사실은 그 진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네. 아파트먼트닷컴이라든지 뭐 렌트닷컴도 있고. 구글 쳐보시면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데서 구하셔도 되고
또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로컬 신문들 네. 뭐 저희가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해도 돼요. 해도 됩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라든지 뭐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런 그 클래시파이드 애드 섹션을 보면은 주인분들께서 직접 올리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 참고하셔도 굉장히 좋고 집을 이제 렌트는 그렇고 만약에 매매하신다 그러면은 매매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 부동산 업자들에게 구입하는 거죠.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덧붙이면은 리얼토닷컴, 뭐 레드핀닷컴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내가 렌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수수료, 공인중개 수수료는 바이어나 뭐 테넌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선정하셔서 그냥 서비스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돈 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저하지 마시고 뭐 렌트 1,000불짜리서부터 뭐 1,000,000불짜리까지 뭐 사실 때는 돈 내시지 않아요. 다 그 셀러나 집주인이 그 수수료를 그 에이전트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 들어가신 분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없다. 네네. 부담 갖지 마시라. 맞습니다. 뭐 캘리포니아는 전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세탁기를 공용으로 쓰는 네. 아파트 건물에 네. 집을 그 유닛을 렌트를 계약할 때 개인 세탁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아주 도전적이신 분이죠.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데 대답은 노입니다. 굳이 그렇죠. 네, 가끔가다 이렇게 뭐 테라스나 이런 데다가 짝 먹어놓고 몰래 설치해서 기술 좋으신 분이 계신데 그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사세요. 그러니까요. 불편하더라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자꾸 들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렌트 연장하면서 부동산업자 변경 가능한가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질문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한국에서 하시면 지금 질문이 어려워요. 그 렌트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집을 렌트, 주거 공간을 렌트하셨다 그런 경우는 뭐 이제 렌트를 연장하실 때 굳이 부동산 업자가 다시 와가지고 그거를 연장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집주인하고 잘 말씀 나누셔서 뭐 1년이든 언제든 더 연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복잡한 규절들이 조항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11번. 오늘 진도 빨리 네. 자, 이게 케미가 좋네. 이분도 굉장히 진취적이신 분이신데요. 자, 내가 과연 집을 다 때려부시고 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5글자입니다. 이사 가세요. 저는 5글자, 네 맘대로 해.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잠깐 물어봤는데 제가 이 질문 받고서 우리 회사 제너럴 컨트랙터 이제 집 짓는 분 요새 자재값이 많이 올라갔고요. 300불, 400불이에요. 스퀘어피트당. 그러면 얼마나 대저택이라도 다 부시고 이 코스트가 이게 뭐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가성비가 없어요. 가성비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어마어마한 명당 자리라도 그냥 팔고 그 좋은 데로 그냥 이사 가십시오. 이사 가시면 네 마음대로 해요? 네, 저는 네 맘대로 하세요. 네. 웬만하면 이사 가시는 게 좋고 이게 특히 처음 손대시는 분들은 이건 뭐 사실은 뭐 쉽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과는 틀리게 여기 또 이 퍼밋 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뭐 대충 그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까다롭고 비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업자가 아니고서는 아니라고 좀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리모델하는데 정확히 1년 걸렸습니다. 1년. 한국 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면 속 터지죠, 속 터져. 자, 12번. 렌트 구할 때 집주인을 어떻게 믿나요? 굉장히 집주인도 못 믿으세요. 믿나 이거? 서로 못 믿는 거죠. 네. 서로 못 믿는 이런 관계가 되겠는데. 아니, 우리 시리어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서로 못 믿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테넌트 들어올 세입자에게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당연히 뭐 크레딧 요구를 하고 뭐 지난 한 1, 2년 동안의 세금을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인컴 얼마를 벌었는지 또 지금 재산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은행에 그렇죠? 갖고 있는지 또 자본 제대로 있는지 여러 가지를 못 믿으니까 그죠? 가족이면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못 믿으니까 물어보고 거꾸로 또 테넌트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얘가 집주인 맞아? 네, 맞나.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저 같은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네. 그 건물 주가 과연 맞는지, 이 집은 제대로 됐는지, 또 리스는 제대로 짜여지는지, 속구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쌍방간에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못 믿으니까. 그래서 좋은 질문,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왜 왔냐면 집주인은 어떻게 믿나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집주인도 너무 못 믿어요. 꼭 정답이네요. 집주인도 너무 못 믿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비전문가적인 대답이고요. 한 가지 추천하는 거는 에이전트한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그 집의 프로파일. 그러니까 그 사이트 가면은 집수 치면은 뭐 주인하고 텍스 넘버 이렇게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요새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네. 프로파일 뽑아서 홍길동이가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네네.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전에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완발치에서 누가 들었는데 그 진로 같은 사이트에 네. 집을 구하려고 뭐 했더니 엄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 집주인인데 지금 네, 외국에 맞아요. 잠깐 나가야 된다. 사기가 체크 보내주면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것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작년에 아무튼 렌트 사기가 많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예.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전문가한테서 네네.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한국 크레딧 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데 대답을 해야 되겠지. 아니 카드 왜 안 돼요? 더 좋아하지. 네. 20을 캐시로 아니 한 방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도 없이. 네네. 그럼 딜러 입장에서 땡큐죠. 땡큐죠. 승인만 나오면 그렇죠. 그냥 뭐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은. 네, 괜찮습니다. 제 대답입니다. 네. 이하 동문입니다. 이게 대답을 어떻게 길게 끌고 갈 수 없네요.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14번. 10만 불 이상 한국에서 미국 송금하는 방법. 이것도 10만 불이야. 10만 불 이상. 글쎄요, 이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한국에서 이게 약간 좀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라 약간 요렇게 저렇게 돌아오는 통로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거. 은행에다 물어보십시오. 근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주택을 사고자 하는 목적으로 네네, 에스코가 들어갔을 때는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 그렇죠, 들어갈 수 맞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그냥 송금하는 방법은 제가 뭐 금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뭐 돈 세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15번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네. 자, 굉장히 무슨 좀 간단합니다. 집 구하는 팁 질문입니다. 뭐야, 이거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광범위한데 제가 또 누굽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네. 1번 지역 선정, 2번 에이전트 선정, 3번 융자 에이전트 선정. 끝. 네. 됐습니까?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살 때 동네를 찾고 부동산 에이전트 찾고 융자 에이전트 찾아서 딜하면 돼요. 예,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네. 집을 이렇게 이제 산다 그러면 갑자기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져요. 내가 너니까 얘기했는데. 잠깐 일로 와봐. 여기 이건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 정직한 부동산 그 에이전트를 만나시면 사실은 그 집 주변에서 사셨던 분들의 오피니언이 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해주시는 거겠지만은 이분들의 경험은 한정돼 있거든요. 한 개, 두 개인데 이제 경험하는 에이전트들은 뭐 50개, 100개, 몇백 개씩 그 트랜잭션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고 함께 팀워크로서 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오늘 처음으로 Q&A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시간도 잘 가고 재밌네. 이거. 왜냐하면 그 궁금해하시는 걸 실제로 이제 가려운 데를 긁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답변할 때 힘이 좀 나고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토픽 없을 때 만만한 거 이거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15가지 질문을 이렇게 모 사이트에서 올라온 질문들을 저희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대답을 해드렸으니까요.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제장사님도 나오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